좋은 사업 아이템은 어떻게 찾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 찾는 공식. 돈도, 전문성도, 취미도. 딱히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실행하려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이템을 골라야 하는지, 그렇기에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다음 4가지였어요. 안녕하세요. 365일 불안한 개미사장입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뭘 올릴까 많이 고민했어요. 초보사장의 하루 같은 브이로그를 찍어볼까? 아니면 포리보리 제품 만드는 과정을 찍어볼까?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그런 영상은 혼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와 아이템도 상황도 전부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혼자 브랜드 만들기라는 시리즈를 연재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업 아이템을 찾았고, 어떻게 브랜드 컨셉을 정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로고를 제작했고, 상표 등록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등등 실무에 적용하기 애매한 이야기 말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제 따라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혼자 브랜드를 만들며 겪었던 경험들을 아주 세세하고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아직 초보입니다. 책과 인터넷을 뒤져가며 실행했던 내용들이라 제가 했던 방법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저와 비슷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에 시작해보려 합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은 어떻게 찾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 찾는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공식이 실제로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그걸 하고 있겠죠? 그리고 모두가 몰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좋은 아이템이 아니게 됩니다. 창업을 진심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성공할 아이템을 계속 찾아다니는 것보다 최악의 아이템만 피해서 빨리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아이템만 찾다가 지쳐서 시작도 못 하실 거예요. 아이템보다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시장에 아직 없어서 좋아 보였던 아이템도 막상 해보면 좋은 아이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바로 저의 첫 번째 아이템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이템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는 그 시장을 직접 겪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이 아닌 가치를 팔아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돈은 따라온다. 단가가 비싼 프리미엄 시장에 사업을 해라. 뭔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이런 말들은 제가 아니어도 다른 영상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사업 아이템을 찾아다녔기에 저런 말을 하는 영상과 책은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는 있지도 않은 성공할 아이템 찾는 법이나 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 대신 돈도, 전문성도, 취미도 딱히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실행하려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이템을 골라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능력도 돈도 없는 말단개미입니다. 그렇기에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다음 4가지였어요. 1번,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아이템은 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개발비가 많이 드는 플랫폼 사업, 임대가 필요한 공간 대여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외식 사업 같은 것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 판매로 시작했습니다. 물건의 재고가 쌓일까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개발비나 임대료에 비하면 들어가는 돈이 적어서 부담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예로 들어볼까요? 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광고나 구독 모델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광고만으로 운영하기 쉽지 않고 구독 모델 역시 고객들이 매달 돈을 낼 만큼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체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는 중개 수수료나 광고비를 받는 구조를 가집니다. 모델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플랫폼 초기에 많은 업체를 입점시키기 위해 직접 영업을 뛰어다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맥이 없고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 같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땐 그나마 현실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건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한 물건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다가 그만두신 전 직장 상사분의 조언이기도 합니다. 저도 개발 직군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플랫폼 개발은 돈과 시간도 많이 들지만 생각대로 결과가 안 나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쓰는데 막상 제대로 된 결과물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플랫폼 사업에 꿈이 있더라도 가진 것 없이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 물건 판매로 자본을 만든 뒤 그 다음 플랫폼 사업에 도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사업성이 좋아도 잘 모르는 아이템은 피한다. 보통 사업 관련 영상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의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돈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사업으로 할 만큼의 전문성이 없으면 어떡하죠? 저는 돈 드는 취미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웹툰, 웹소설, 유튜브 보기 같은 게 취미였어요. 잘하는 전문 분야나 경력도 없었습니다. 알바나 짧은 사무직 경력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업으로 연결하기엔 애매했습니다. 만약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녔다면 아마 지금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고 잘하는 게 딱히 없다면 적어도 모르는 분야만큼은 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전기 관련된 건 아예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런 분야는 사업성이 좋아 보여도 제가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3번. 차별성이 전혀 없는 아이템은 하지 않는다. 시장에 없는 혁신적인 아이템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차별성과 전략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유행했던 구매 대행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유도 판매하는 제품의 차별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제품에 기능적인 차별성이 있으면 베스트지만 그런 게 딱히 없다면 디자인적인 차별성이나 판매 전략의 차별성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남들과 똑같이 판매하게 된다면 가격 경쟁만 하다가 폐업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또한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제 가까운 지인 2명이 구매 대행을 시작했다가 접는 걸 옆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제품에 차별성을 주는 방법, 설사 누군가 카피한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사람들이 잘 모르는 키워드의 아이템은 피한다. 누군가는 작은 시장에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큰 시장에는 강한 선도 업체들이 있기 때문이죠.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내 아이템을 검색조차 하지 않는다면 내 아이템을 광고하기 이전에 우선 그 키워드 자체를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케팅에 엄청난 능력이 있거나 광고에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시작하는 아이템은 유명한 선도 업체가 없으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검색하는 아이템이 좋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템은 어떻게 찾을까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계속 검색해보는 거.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충족하는 아이템을 찾으면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서 경쟁 업체를 확인합니다. 누구나 아는 유명한 업체가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른 아이템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검색해보면서 마지막 4번 조건까지 충족한 아이템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아이템을 선택했을까요? 저한테 사업으로 연결할 취미나 전문성은 없어도 오랜 시간 고객으로 있었던 분야는 있었습니다. 바로 강아지 의류와 용품 시장이었어요. 당시 저는 8살 강아지 보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보리는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체형이라 산책만 다녀오면 배까지 다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발만 씻기는 게 아니라 몸통까지 거의 전체 목욕을 시켜야 했습니다. 옷을 입히면 좀 덜 더러워질까 싶어서 다양한 브랜드의 옷을 사봤지만 허리에 맞춰서 사면 다리가 너무 길고 다리에 맞춰서 사면 허리가 짧았습니다. 신발 역시 여러 브랜드 제품을 사봤는데 10만 원이 넘는 신발도 전부 벗겨졌어요. 평소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형이 특이한 강아지도 입을 수 있게 다리와 허리 사이즈 조절이 되는 옷, 그리고 옷에 신발까지 달려있어서 산책 후 목욕을 아예 안 시켜도 되는 옷, 바로 강아지 산책 슈트를 만들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제작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잘 아는 분야였고 시장에 없다는 차별성도 있으면서 시장 규모는 크지만 강한 경쟁업체가 없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딱 맞는 아이템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산책 슈트를 판매하고 있을까요? 아이템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는 그 시장을 직접 겪어봐야만 알 수 있다. 앞에서 했던 말 기억하시죠? 시장에 없어서 대박 날 거라 믿었던 아이템. 강아지 산책 슈트는 제가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돈만 왕창 쓰고 포기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업계에 들어오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옷은 사이즈가 작을수록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아기 옷처럼 작은 옷들은 공장에 맡겼을 때 공인비가 훨씬 비쌌어요. 일반적이고 단순한 디자인의 옷도 비싼데 제가 만들려고 했던 옷은 시중에 없는 사이즈 조절 같은 기능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만들기 매우 까다로운 옷이었어요. 샘플 하나 만드는데 수십만 원씩 들었고 수정할 때마다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신발이었어요. 국내에서 고무 깔창이 붙은 신발을 만들려면 촬영이 필요했는데 그 비용만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자니 최소 주문 수량이 너무 많고 국내에서 만들자니 투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됐어요. 마지막에는 사기까지 당하면서 돈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결국 미싱기를 사서 직접 만드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고무깔 창을 만들 수 없으니까 가죽깔 창을 구매해서 실로 꿰매고 본드로 붙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하다가 결국 산책 슈트는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라기보단 피버팅이라고 하고 싶네요. 돈이 많았다면 더 도전해봤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자본을 모은 뒤 다시 도전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현재 포리보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반려동물 네카라와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산책 슈트를 준비하던 당시에는 포리보리가 아니라 다른 이름의 브랜드였어요. 첫 번째 아이템이었던 산책 슈트를 1년 동안 진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처음부터 다시 기획해서 만든 브랜드가 지금의 포리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리보리에 관해서도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대충 넘어가기에는 사업 아이템을 고르고 브랜드 컨셉을 잡아가는 과정이 너무 중요해서 포리보리 아이템과 브랜딩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저의 노하우이기도 하고 또 창피해서 숨기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해서 공개하는 게 맞는지 지금도 계속 고민은 됩니다. 하지만 창업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막막한지 아니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 10시간씩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혼자 브랜드 만들기 다음 편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